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성골반통의 비수술적 요법 중 약물치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치료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치료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치료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들을 제대로 평가한 다음에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어그리2라는 평가 도구를 갖고 각 가이드라인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또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것인지, 과학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대상으로 했는지, 또 프랙티컬하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명확하게 권장사항을 기술하는지, 에디터의 사견은 아닌지 등에 따라서 평가해서 기준에 맞는 CPP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정리한 아티클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72개의 레커멘데이션 중에서 19개의 레커멘데이션들은 아날제시아에 포커싱해서 제시되어 있고, 근거 수준이 높은 약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6개의 그런 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들이 이 어그리2의 기준을 맞춘 C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고, 앞 세션 강의 주제였던 ACOG, EAU 가이드라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티클에는 본 표와 같이 각 약제들에 대해서 각 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근거 레벨을 갖고 레커멘데이션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물 치료에는 다음에 5개 범주의 약물들이 포함이 됐겠고, 심플 아날제시아, 파라세타몰과 엔세이드, 안티컨벌전트, 프리가발린과 가바펜틴, 그리고 오피오이드, TCA, 그리고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한 호르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각 협회의 가이드라인, 레커멘데이션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레더 페인 신드롬이나 크로닉 에이날 페인 신드롬, IBS, 마이오페이셜 디스펑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 협회들이 디디즈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디스크립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플한 아날제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라세타몰, 즉 아세타아미노펜은 톨러레이션이 좋고 안티파이레틱 액션을 같이 가지는 센트럴 메커니즘의 아날제시아지만, 그 이피커시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아서 이런 CPP에 대해서 퍼스트라인 아날제식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롱텀 유즈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엔세이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페리페럴 이펙트를 가지는 콕스 이니비션 액션의 아날제시아고, 물론 이것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지만 어떤 한 종류의 엔세이드가 다른 종류보다 페리페인이 더 낫다라는 증거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파라세타몰에 비해서는 인다이제스천이라든지 헤데이크, 드라우지니스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CPP에서는 어떤 베네핏이 아직은 약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각 타겟 트리트먼트에 반응하지 않으면 센트럴 페인 프로세싱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뉴로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안티컨버전트, TCA, SNRI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각 약제의 세라피틱 도즈에서도 통증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다음 약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고, 톨러런스를 보고 다음 약으로 변경시키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 작동이나 운전은 꼭 주의시키고 차팅해야 합니다. 작년 ACOG 가이드라인에서는 SNRI, 그리고 가바펜틴, 프리가발린을 추천하고 있고, 오피에이드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 SNRI에 대한 내용은 뉴로패식 CPP에는 추천이 되지만, 기존 연구들의 문제가 CPP에 스페시픽했던 것은 아니고 소규모, 효양적 연구들이었다라는 그런 제한점들이 있고, 그러나 마이오페이셜 디스펑션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조직 손상과 연관된 이런 통증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감각신경에 대한
자극 역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피지컬 테라피의 효과 그리고 마이오페이셜 디스펑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SNRI 듀록셀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적응증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방법은 하루에 30mg을 사용을 하고 일주 후에 점차 증량을 하면서 하루 60mg까지 증량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와 파이브로마이얼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끊을 때도 천천히 며칠에 거쳐서 테이퍼링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고 사이드 이펙트는 드라이 마우스, 퍼티그, 컨스티페이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헤파틱 또는 시비어 레날 인서피선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즉 칼슘 채널 알파2 델타 라이간드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ICT에서 CBP에 대해서 이 가바펜틴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톨러레이션이 좋은 코스트 이펙티브한 테라피라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코크레인 리뷰에서는 특히 이제 성인의 제너럴한 뉴로패틱 페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향상을 보이고 특히 포스트어패틱 뉴랄지아와 페리페랄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에 대해서 효과가 좋은데 마드스트 베네핏 즉 플라세보군에서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반응을 보이는 데 반해서 가바펜틴 군에서는 10명 중에 3, 4명이 반응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약 50%의 페인 리덕션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바펜틴은 하루에 300mg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3600mg까지 즉 1200mg TID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크로닉 뉴로패틱 페인의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피오이드와 또는 노르트립틸린과 같이 병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흔한 사이드 이펙트로는 드라우지니스와 디즈니스 그리고 페리페랄 이데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300mg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00mg짜리와 300mg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제형별로 첫날은 300mg을 HS로 쓰고 또는 100mg을 하루에 3번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300mg을 2번 쓰거나 아니면 100mg짜리를 2개를 하루에 3번 쓰는 방법 또는 세 번째 날에는 300mg짜리 하루 3번 또는 100mg짜리 3개를 하루 3번 쓰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300mg TID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고 특히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의 많은 제형들이 현재 국내 시판되고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리가발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닉 뉴로패틱 페인의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추천되고 있고 가바펜틴과 TCB에서 물론 마디스트 베네핏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약간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에서 75mg을 2번에서 3번 사용을 하고 점차 증량해서 하루 450mg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하루에 150mg 이상 즉 300에서 600mg 정도에서 효과를 보통 보는데 150mg 이하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을 때에도 테이퍼링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그 프리가발린 제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가발린도 금기증과 신중투여는 다음과 같고 특히 고령자에서 어지러움과 졸음과 관련된 그런 사이드 이펙트와 관련해서 상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되고 천천히 용량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TCA는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과 데시프라민, 이미프라민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액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뉴로패틱 페인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에비던스는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더블 블라인드 RCT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바펜틴과 노르트립틸린을 컨비네이션해서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CPP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트립틸린도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BPS에서는 용량 비례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침 시에 10에서 25mg을 시작 용량으로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량은 10에서 75mg per day나 약물의 효과를 보려면 약 2주는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 언더라잉한 아리드미아를 배제하기 위해서 EKG가 필요하겠고 취침 시에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안티콜리너직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은 오피오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6개 가이드라인 중에서 EAU에서만 어떤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추천하는 루트는 무엇이며 중독, 의존성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HOG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피오이드는 CPP에서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워낙에 리스크가 높고 특히 크로닉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이드 이펙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는다고 EAU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피오이드 사용할 때는 다른 트리트먼트를 모두 다 해봤는데도 페일했을 때에 한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드럭 어뷰즈의 히스토리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사이키아트리스트나 사이콜로지스트가 특히 이에 관심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인벌브 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타이트레이션도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리튼 인폼드 컨센트가 필요하겠고 특히 어딕션과 디펜던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여러 의사들한테 이걸 처방받으면 안 되고 한 의사에서만 처방을 받고 딱딱 정해진 시간에만 약을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이나 혈액에서 체크해서 약의 남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스피탈 스페셜리스트의 리뷰를 통해서 감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퍼스트라인 오피오이드로는 몰핀을 들고 있고 슬로우 릴리즈, 마디파이드 릴리즈 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숏액팅이라든지 파렌테랄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만성골반통학회의 2013년 발간한 만성골반통 책자에 신경병성 진통제 사용 가이드라인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신경병 증성 통증이 맞는지를 우선 판별하고 아닌 경우에는 단순 통각수용기 진통제를 사용하며 신경병 증성 통증이 맞다면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항우울제는 1차 항우울제로 아미트립틸린 하루에 10mg 시작하여 취침 전에 점차 증량하여 150mg까지 올릴 수 있고 이것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나 하루에 150mg을 6주 동안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2차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인이나 기계공, 운전수, 구강암 등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구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릴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2차 항우울제를 우선 권고하고 있고 예에 속하는 것들은 플록세틴과 도시에핀,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최대 용량까지 증가를 시키고 이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나 컨트라인디케이션 또는 효과가 없다라면 항경련제로 전환할 것을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